ITK 엑셀 2020년 2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ITK 수험자용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클릭해서 수험번호로 로그인하고요. 그 다음에 엉시하고장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되죠. 저장 위치는 고정입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K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의 I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수험번호로 가정해 볼게요. 연 4자리, 월 2자리,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성함 이렇게 하고요. 저장 클릭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서 해당 요구사항 자체가 불변인데 모든 작업 시트의 A열 너비는 1로 알아. 그리고 해당 답안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알아. 이렇게 요구되어져 집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A열 너비를 1로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데 연속적으로 시트를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시트 3을 선택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시트 3 클릭하면 3개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 열너비 대화상자에서 입력값을 1로 한 다음에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해서요 3개의 시트의 열너비 A열을 1로 만들었습니다. 고정적인 요구 조건인데 제1작업에 보면은 조건 1 동그라미에 보면 글꼴에 대한 변경을 꼭 요구를 해요.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다른 글꼴을 요구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 소식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1, 2, 3시트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해당 위에 글꼴 그룹에 맑은 고딕이라는 부분 자체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데 셀을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해당 이 사각형, 이게 모든 셀 선택이에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굴림에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셀을 선택하고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의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서요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고정입니다. 시트 1부터 더블 클릭해서 이름 수정할게요. 더블 클릭,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 다음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인데 반드시 시트 1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 셀은 아무거나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작업의 데이터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고요 고정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의 데이터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제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B4부터 J14까지를 블록 저장한 다음에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B4는 상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코드 이름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HE 하이펀 0012 이렇게 돼 있네요. 0012 엔터키. B0 하이펀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PE 하이펀 빠르게 입력하겠습니다. 1005 엔터키. HE 하이펀 0305 엔터키. BO 하이펀 2043 엔터키. BO 하이펀 2316 엔터키. PE 하이펀 1138 엔터키. PE 하이펀 1927. 여러분들은 요 입력하는 거는 방법만 팁으로 확인하시고 천천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평균 띄어쓰기도 고려합니다. 복지 용구 구매자 수 합계까지 다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이동되어졌고요. C4의 상품명 엔터키 욕창 예방 매트릭스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엔터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엔터 성인용 보행기 스틸 통타이어 휠체어 엔터 거상형 휠체어 엔터 고단백 영양 푸딩 엔터 고농축 영양식 엔터 D4셀 너비가 좁으니까 CD 경계선 더블클릭 자동 너비 조절됐고 D4셀 카테고리 엔터키 복지용구 보장구 환자식 복만 입력하면 자동 완성되죠. 그냥 엔터키 보 입력하고 엔터 보 입력하고 엔터 환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네 그 다음에 E4셀 넘어가서요. E4셀 구매자 수 엔터 숫자값만 989 엔터 887 엔터 1 심표 입력하지 말고 1700 1480 나중에 네 표시 형식 조정하겠습니다. 316 엔터 1605 엔터 912 엔터 갈록구름이 34 입력 안합니다. 나중에 함수 네 구분기호입니다. 두 줄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판매금액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야지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엔터키 눌러라. 왼손으로 Alt키 누르세요. 오른손으로 엔터 갈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두 줄 입력됐죠. 139000 숫자만 입력하세요. 심표 빼고 320 하나 둘 셋 넷 엔터 53 하나 둘 셋 엔터 19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97 하나 둘 셋 38 하나 둘 셋 넷 99 하나 둘 셋 엔터 12 하나 둘 셋 엔터 네 G4셀 동일하게 재고량 Alt키 누르고 엔터키 엔터키 눌러야 줄 바꾸면 된다. 네 단위 콜론 대문자 EA 갈로 닫고 엔터 815 엔터 1232 2983 엔터 1141 엔터 1024 엔터 684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 이용하시면 좋아요. 네 3028 엔터 자 그 다음에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종이로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보시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다 입력합니다. 네 엔터 상품명 엔터 H4셀 입구1 날짜 입력은 그대로 입력하세요. 네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가지고 2019-05-12 하이펀 또 숫자 키패드 오른쪽 상단에 있죠. 네 키보드에 제일 오른쪽 끝에 상단에 있는 빼기 이용하시면 돼요. 네 01-20 엔터키 숫자 키패드의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거 이용하는 게 빨라요. 네 2019-10-11 엔터키 2019-03-25 엔터 2019-04-08 엔터 2019-03-13 엔터 2019-09-20 엔터 마지막 2019-10-04 엔터 욕창 H14셀 입력하지 마세요. 네 욕창 나중에 그 부분은 유효성 검사로 처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네 됐고 비고 갈록구름이 1, 2 입력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 끝났어요. 네 입력 완료된 결과는 요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열너비 네 문제지 참조해서요. 네 열너비 열과 열의 경계선 요 열과 열의 경계선 네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너비 조절하시면 돼요. 네 카테고리 나중에 해줘도 되고 자 그러면 네 시간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데이터 입력까지 끝났으면
바로 넘어가서요. 네. 조건 외 편집이라고 제가 명칭 붙인 겁니다. 네. 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편집 사항, 대표적으로 테두리 설정, 그리고 셀 병합,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핵 높이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치를 보고 맞춰서 하면 돼요. 출력 결과치를 보면 네. B4부터 네, J14 영역의 테두리 네, 설정 해주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되어진 상태에서 상단의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두 번 할 거예요. 첫 번째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됐고,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 꼭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자,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조건사항에 보면 정렬이 있는데, 숫자 외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 부분은 먼저 당겨서 할게요. 네.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네. 홈 탭에 맞춤의 수평 정렬 가운데 눌러주세요. 클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럭은 아무데나 네, 셀 포인트 선택해가지고 해제하고요. 문제 요구 조건을 보세요. 꼭 여기 라인이 굵게 요구가 되어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출력 형태를 보면 고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바깥쪽 굵게만 설정을 해버릴게요. 빠르게. 네, 그래서 B5부터 J12까지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동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보면 꼭 네 군데가 이렇게 B13부터 D13과 B14와 D14와 F13, F14 그리고 G13에서부터 I13 요 4개 영역이 합쳐져 있어요. 셀이 각각. 먼저 범위 영역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다른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서 B14부터 D14와 F13, F14와 G13, I13 선택하고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를 떼요. 그리고 한 번만에 네, 요 홈 탭의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군데가 각각이 뚝딱 병합 가운데 맞춤 되어졌습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요구 조건이 F14, F14, X 대각선 사선 처리하는 게 반드시 나와요. 문제 용이 고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처리해 줄게요. 네. F13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셀 서식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을 선택합니다. 네. 기본 탭은 표시 형태 탭 선택되어 있는데 테두리 탭 선택한 다음에 우상향, 좌상향 두 개의 명령 아이콘 클릭 이렇게 해서 네. 테두리 설정 선 종류 선택하지 말고 기본값으로 그냥 클릭해서 X 만들어주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설정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E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 영역에 쉼표 입력하지 마세요,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처리해 줄게요. 첨단 이상은 쉼표 적용돼 있고 네,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거든요. 이 범위 영역 E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잡으세요. 네, E5에서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있어요. 네, 쉼표 스타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뚝딱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지고 첨단 이상은 쉼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됐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핵 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은 여기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1, 2, 3과 그리고 5행부터 14행도 마찬가지 보면 공간이 약간 있어요. 네, 높이를 약간 더 높게 해준 겁니다. 1, 2, 3 이렇게 네, 1, 2, 3행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핵 높이를 선택한 다음에 핵 높이 대화상자의 높이 값을요, 네, 추천입니다. 네, 25 입력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25 핵높이 25 설정해 줄게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해당이 머리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선택. 좀 전에 저희가 25를 몇 개 설정했죠? 네, 3개 빼면 22.
그래서 5행부터 14행은 22 설정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네, 이렇게 값으로 익혀 놓으시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조건 외 편집이 끝났습니다. 조건 외 편집 끝났고요. 네, 저장 한번 눌러주고 답안 전송부터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어서 편집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은 문제에 보면은 동그라미 7개가 있어요. 그 7개 동그라미에 저희가 미리 당겨가지고 첫 번째는 완성을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남아있는 제목부터 네, 해당 이름 정의하는 6개 순차적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제목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오른쪽으로 해, 옵셋 오른쪽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력형체 살펴보시면 B1부터 네, G3 요만큼 정도 크기로 네, 육각형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각형 바로 삽입할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네, 도형 클릭. 육각형은 어디에 있느냐? 네,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7 왼쪽에 육각형 있어요. 네,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B1 위에서부터 약간 떨어지고 G3 요만큼 정도 문제 출력 형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삽입한다고 삽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옵셋 해당 그림자, 네, 옵셋 오른쪽 그림자 스타일 적용해 바깥쪽 그림자요. 네, 도형 삽입됐을 때 리본 메뉴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호가를 선택하세요. 도형호가 클릭. 네, 목록에서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요구를 합니다. 옵셋 오른쪽만 그림자 있는 거, 엄령 처리되는 거. 네 번째, 마우스 올리면 이름값이 떠요. 옵셋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네,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구 조건을요. 네, 내용을 입력해. 네, 입력하는 내용은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그대로 입력할게요.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 입력됩니다. 도형 안에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띄어쓰기 고려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설정하는데 팁을 드리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세요. 그러면 이 글자 굳이 블록 지정 안 해도 돼요. 네, 테두리 선택.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선체는 굴림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크기도 마찬가지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 네, 글자 색깔 가 빨간 밑줄 돼 있는 거. 네, 테마색 두 번째 검정. 그리고 채우기 노랑으로 해 깡통 옆에 있는 거 펼침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여기까지가 요구사항인데 하나 더 있네요. 굵게는 요거. 네, 가 진하게. 이렇게 요구사항 끝났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춰보면은 정렬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수정을 출력 형태처럼 해줍니다. 네, 문제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해줍니다.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해서 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꾹꾹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동그라미 토시 하나는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이미 셀의 결제나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다음 원본 삭제하시오.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요 결제란 있죠. 확인 담당. 이미 셀 아무데나 해도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그냥 이 작업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작업에 C2부터 F3 영역을 추천드립니다. 네, C2 선택하고요. 네,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확인 오른쪽 방향키 담당. 대리 오른쪽 방향키 과장 이렇게 하면 입력됐죠. 네,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C2부터 F3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선택하세요. 모든 테두리 클릭. 됐고 수평 정렬 가운데로 맞출게요. 네, 맞춤에 수평 정렬 네, 가운데 클릭. 확인은 병합되어 있어요. 두 개가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요 왼쪽 병합과 가운데 맞춤에 바로 네, 가나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텍스트 방향인데 얘를 세로 쓰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나 클릭한 다음에 바로 메뉴 펼침 버튼에 세로 쓰기 선택됐고, 그 다음에 크기 모양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 C10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네, 4 무난합니다. 4 D, E, F 3개 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7.5 무난합니다. 7.5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7.5 무난합니다.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4
설정하시면 무난합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숫자 값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추천입니다. 얘는 4, 7.5, 17.5, 40 열너비와 행높이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줬으면 해당 이 모양을 범위 영역 블록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C2부터 F3까지 블록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보면 복사가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세요. 그림으로 복사 클릭 하면 다시 대화상자 하나 더 물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림 복사 어떻게 할까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대로 확인만 클릭 됐습니다. 복사됐지만 눈에는 안 보입니다. 1작업 시트로 와서 H1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붙여넣기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J 끝 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왼쪽은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H열 이렇게 돼 있으니까 H열에 요 그림으로 복사됐기 때문에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잘 안 맞는데요. 요 너비를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조금 더 너비 조절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야 됐기 때문에 해당 H가 많이 넓어져야 되겠네. H I도 이만큼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너비값 이렇게 맞추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 끌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해당 조절점 가지고 끌어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셀의 결제는 끝났고 B4부터 J4 연속 범위 영역입니다. B4 콜론 J4는 출력 형태 살펴보는 게 빨라요. 표 머리글 영역과 상품명과 구매자 수를 뭘로 채워라 주황으로 채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첫 번째 범위 영역 마우스로 블록 잡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거니까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떨어져 있는 셀 범위 선택됐고 동일하게 채우기 펼침 버튼 주황 같이 채울 거니까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클릭하세요. 이렇게 주황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됐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유효성 검사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H14셀에 대해서 C5부터 C12 영역 참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14셀 선택하고요. 입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으로 보이는 거 처리할 거니까 데이터 탭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위아래 이렇게 나눠지는데 위에 거 클릭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바로 실행되어지고 설정 탭에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펼치 버튼 누르면 메뉴 목록 뜨는데 이 중에 목록이라고 있어요. 목록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원본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이 C5부터 C12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이용해서요 블록 지정하세요. C5부터 C12 이렇게 블록 잡으면 이렇게 주소 입력되어집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세요.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는 펼침 버튼 하나로 추가됐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목록이 이렇게 참조하는 범위 영역의 목록이 보이고 문제에서 최초 보이는 게 욕창 예방 매트릭스 얘니까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해보니까 너비가 약간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두 개 남았죠. 조건 셀 서식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해 일심표 7 00명처럼 보이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 잡을게요. E5에서부터 E12 영역 구매자 수 범위 영역입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시켜야 됩니다. 블록 범위 영역에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는 메뉴에서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 선택을 바꾸세요. 좀 전에 저희가 테두리 설정하면서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마지막에 있는 법내 종류 선택하고 입력가 여기 보기라고 하는 게 얘가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인데 보다시피 9879 이렇게 보이는데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심표 75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시켜 형식 목록 중에서요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심표 샵 0 샵 심표 샵 0 됐죠? 형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세요. 샵 심표 샵 0 뒤에다가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면 명자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입력값이 1000단 이상이 아니니까 쉼표는 적용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비 0 상따옴비 닫기 입력했고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네, 구매자의 입력 데이터가 1000단의 구분기호 쉼표와 명자 추가됐는데 수평 정렬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첫 번째 동그라미 조건에 보면 숫자 100에 오른쪽 정렬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하나 수정해 줍니다.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네, 오른쪽 가운데 말고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날짜나 이런 것도 숫자 데이터인데 수평 조정을 해줘야 되나요? 출력 형태 기준으로 맞추세요. 출력 형태 기준으로 맞추면 가운데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네, 7번째 동그라미 점수 주는 문제 요구 조건입니다. 네. 이름 정의 이 5부터 22 영역은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에서부터 네, 이 12까지 블록 정한 상태에서 네, 해당 이름 상자 이 5라고 보이죠? 이 5를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구매자 수 이렇게 직접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꼭 누르세요. 네, 엔터키 눌러가지고 이름 정의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요구사항은 없지만 출력 형태로 보게 되면 해당 셀에 테두리 선이 안 보여요. 셀에 테두리 선 안 보이니까 보기 탭에 이 테두리 선 이만입니다. 네, 이거 보이잖아요. 네, 보기 탭을 선택한 다음에 표시에서 눈검선 체크박스 체크 해제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네, 여기까지가 1작업 240점 몇 점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저장부터 한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전으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에 1작업 함수 부분인데 건너뛰고요. 제일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고요. 네. 1작업의 7번부터 먼저 풀도록 하겠고 7번 다음에 바로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이나 3작업 할 때 해당 1작업의 입력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복사 범위 영역에 7번 조건부 서식 부분이 영향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요구 조건 조건부 서식 수식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 행전체 다음 서식 적용해 글꼴은 파랑의 굵결을 알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 이용할 때는 선택 범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B5부터 J12까지를 범위 지정하세요. B5셀부터 요 표 머리깔 영역 선택 안합니다. B5셀부터 J12까지를 블록 잡으세요. 네, 이렇게 블록 지정.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클릭합니다. 목록 중에서 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데이터 막대 적용하는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수식이니까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해서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를 실행시킨 다음에 규칙 유형 선택 목록에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면 내용이 바뀌었죠. 네. 수식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수식 입력란을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수식은 이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동으로 이꼴 입력을 해주고 문제제 요구 조건은 복잡하게 안 물어집니다. 문제 보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구매자 수 1000 이상은 첫 번째 오행에 있는 데이터로 수식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 수 5행의 구매자 수는 네, 이 5셀이다. 그죠? 이 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면 여기서 주의사항인데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닥 붙었어요. 열과 행에 달러가 붙었는데 해당 달러 2, 달러 5는 딱 이 셀만 따져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얘만 체킹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줍니다. 수동으로 지워도 되고 쉬운 방법은 네,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눌러도 돼요.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눌러도 뒤에 5가 딱 지워집니다. 자, 입력값이 어떻게 네, 1000 이상 이렇게 비교 연산자요. 요거를 하니까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네,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크다는 왼쪽으로 이름이 벌어지고 작다는 오른쪽으로 이름이 벌어지고 같다는 입구리고 같지 않다는 꺽쇠가 마주보는 거. 얘가 같지 않다. 이상은 네, 크거나 같다. 얼마? 1000 수식 끝났어요.
이 수식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은 서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서식 버튼 클릭한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 파랑 굵게 적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새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글꼴 색깔 파랑은 색 부분에서요. 네, 자동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에서 꼭 요구를 해요. 네. 테마색을 요구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흰색과 검은색. 나머지는 이 표준 테마색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표준색의 이름값이 파랑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파랑이라고 이렇게 떠요. 얘가 파랑이고, 그 다음 굵게는 네, 글꼴 스타일 목록에서 굵게 두 개 설정됐죠. 확인 버튼 한번 누르고 최종 확인 버튼 클릭. 확인해보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만 이렇게 네, 글꼴 색깔이 파랑에 굵게 적용이 됐습니다. 됐죠? 네. 조건부 서식 문제 배점은 20점입니다. 20점이고 함수 문제도 각각 20점씩 해서요 1번부터 7번까지가 배점이 140점 차지합니다. 네. 다음 2번으로 바로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목표 찾기와 필터. 네, 80점 배점입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 B2작업에 B2셀에 붙여넣기 해. 아까 저희가 네, 급하게 한다고 이 원본 안 지웠죠. 네, 이제 생각나는데 이 작업에서 작업했던 이 결제나 원본 열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 네,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그 다음에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해서 원본 깨끗하게 지워줘야 됩니다. 네. 자, 1작업 시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 2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붙여넣기에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요.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안 보이는 열 C열 CD 경계선 CD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올려가지고 양방향 화살표 되면 더블클릭하면 자동 너비 조절됩니다.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H열 HI 경계선 더블클릭 해서 내용이 다 보이게 이렇게 네. 열너비 자동 너비 열과 열 경계선 더블클릭해서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네, 조건 1 목표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내용 이렇게 입력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요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B11에서부터 G11 네, 보면서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11에서부터 G11 여기까지지고 네, 병합 가운데 맞춤을 꾹 눌러가지고 셀 병합해줬고 내용 입력할게요. 판매 금액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의 전체 평균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H11셀에 판매 금액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함수식은 equal 입력하고요. 에버리지 AVE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이 딱 떠요. AVE만 입력하면 이 중에서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함수에 대한 본말 뜨고요. 네. 평균 구할 대상 값 입력해줘. 문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은 판매 금액 F3에서부터 FC까지 블록 잡고 갈로 닫아줘야지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도움말이 없어져요. 이렇게 함수식 완성했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 구해졌어요. 네, 174,750으로 구해졌습니다. 두 가지 요구 조건 더 있어요. 테두리 설정하고 가운데 맞춤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제한 다음에 테두리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모든 테두리 그냥 설정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맞춤 요거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적용해주면 되겠고 됐습니다. 요구 조건. 두 번째 목표 찾기 요구 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5,000원이 되려면 현재는 얼마죠? 174,750원. 네, 약간 증가한다, 그죠? 네, 175,000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릭스 판매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 찾기로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H11셀 선택한 다음에 H11셀 선택한 다음에 목표 찾기 구하려면 데이터 탭으로 가고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가상 분석 밑에 목표 찾기가 숨어 있어요. 가상 분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숨어 있는 3개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목표 찾기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목표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선택된 셀이 수식 셀에 자동 입력됩니다. 그대로 두면 되겠고 문제에서 네, 찾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주어졌죠. 175,000원 그대로 입력하세요. 숫자 값만 그냥 입력하세요. 네, 175000
그리고 값을 바꿀 셀 문제 주어졌죠. 욕창 예방 매트릭스의 판매 금액. 욕창 예방 매트릭 판매 금액은 네, 값을 바꿀 셀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네, 해당 셀인 F3셀 선택하면 되겠죠. 네, 욕창 매트릭스 판매 금액 셀. 끝났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되는데 최종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목표 찾기 끝났어요. 그 다음 네, 두 번째 고급 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네, 목표 찾기는 표서식으로 대체될 수는 있어요. 표서식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조합이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온다. 자,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에 해당 필드 4개에 네, 제한 주고 있고 조건 이치는 B1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건 범위부터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기준은 카테고리가 그리고 구매자 수가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를 복사해서 B14 셀에 붙여넣기 할게요.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 바로 옆에 있네요. 네.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했고 어디에 B14 셀 여기다가 컨트롤 V 단축키 자주 사용하는 거는 단축키로 하시는 게 빨라요. 네.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대한 요구 조건은 카테고리 바로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네.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카테고리 밑에다가 복지용구라고 직접 입력하세요. 네. 복지용구 이렇게 했고요. 네. 됐고 그 다음에 구매자 수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연결고리를 따져야 됩니다. 연결고리 이거나로 돼 있어요. 네. 이거나는 또는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들게도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매자 수는 1000 이상이라는 부분은 바로 옆에다 적으면 안 돼요. 얘는 AND 조건이에요. 네, AND 조건은 연결고리가 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구매자 1000 이상이라는 거 한 칸 밑에다 해야 됩니다. 여기 주의사항이고요. 네, 이상은 어떻게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네,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하면 조건 범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카테고리는 복지용구 그리고 구매자 수는 1000 이상인데 같은 행위다 하면 안되고 한 칸 밑에다 해라. 네, 왜?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면은 필드가 저희 원데이터는 7개예요. 네, 열이 필드입니다. 상품 코드, 판매, 상품명, 카테고리 이렇게 7개인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 보니까 4개만으로 줄여놨어요. 네. 어디에다가 복사H B18 셀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4개만 선택해서 복사하세요. 상품 코드, 상품명 바로 옆에 있고 판매 금액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 셀과 재고량 셀 2개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해도 되고 컨트롤 C 해도 되고 B18 셀에다가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로 요 조건을 맞는 것만 네, 해당 나타내게끔 해. 자, 위에 데이터 범위 영역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할게요. 네, B2에서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고급 필터는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네, 결과는 기본가 현재 위치의 필터를 바꾸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건 범위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저희가 완성했던 조건 범위 영역인 B14에서부터 C16까지를 블록 잡으세요. 네, 그러면 자동 입력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깜빡깜빡 한 상태에서 주의사항입니다. 네,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네, B18에서부터 E18까지 4개 해당 제한되는 필드를 다 범위 지정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누르면 완성됩니다. 클릭. 총 8개 데이터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4개만. 네.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거 이렇게 완성했어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 80점 100점 차지합니다.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요. 네. 3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작업은 2월달은 정렬률 부분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는데
3작업 문제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네, 피벗 테이블과 정렬 부분합에서 네, 요구 조건이 피벗 테이블이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얘가 좀 높고요. 네, 상대적으로 정렬 부분합은 쉬워요. 얘는 네, 쉽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꼭 하셔야 돼요. 풀이하겠습니다. 제1작업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 3작업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네, 똑같죠. 네, 1작업에 가서요. 네, 선택되어 있는 범위 영역 네, 복사한 다음에 3작업으로 가서요. 네, B2셀에다가 네,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열너비 좁아서 안 보이는 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H 안 보이니까 HI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내용 보이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정렬 및 부분합은 선행적으로 반드시 정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부분합 구해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걸 안 주어져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 조건. 네, 1 요구 조건에 보면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다른 행에는 없는 게 있는 열 찾아보세요. 다른 행에는 없는데 있는 게 네, D열입니다. 그죠? 이렇게 밑에 보면 네, 이런 것들이 다른 행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죠. D를 기준으로 정렬했네. 자, 입력 데이터의 한글 자음 확인해 보세요. 환자식 히읗 복지용구 비읍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읗 비읍 순입니다. 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구나. 네, 정렬의 기준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 네. 자, 카테고리 열을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카테고리가 입력된 열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그래서 D2셀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히읗 기역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히읗 기역을 꾹 누르세요. 그러면 행 단위별로 따다닥 위치가 바뀌면서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가 위아래가 이렇게 네, 정렬이 됐습니다. 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첫 번째 조건에 보면 정렬 두 가지를 정렬하고 난 다음에 부분하고 구하라 꼭 물어집니다. 네, 순서대로 합니다.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요. 네,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부분합 클릭하면 부분합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네, 부분합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첫 번째 부분합 네,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그룹할 항목과 사용할 함수와 부분합 계산 항목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 설정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과 같게 합니다. 정렬 기준이 뭐였죠? 네, 저희는 정렬을 카테고리로 정렬했으니까 네, 해당 바꿔주세요. 카테고리로 그룹할 항목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카테고리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 조건 첫 번째 요구 조건 이거부터 구할 거거든요. 네. 카테고리별 상품명의 개수를 구해 이렇게 개수 네,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합계를 개수로 바꾸세요.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개수. 그 다음 부분합 계산 항목은 기존 선택된 거 체크 다 해제하고 문제 요구하는 대상만 상품명만.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카테고리, 사용할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뚝딱 이렇게 네, 해당 1차적으로 네, 부분합이 구해졌고요. 하나 돼 있죠. 네, 부분합 꼭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누르세요. 부분합 클릭하면 두 번째 부분합 대상자에서는 첫 번째 그룹할 대상은 설정 안 해줘도 되고 앞에 거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고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는 뭔데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함수의 종류는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평균. 그 다음에 대상은요. 판매 금액만입니다. 네, 부분합 계산 항목은 기존에 앞에서 구했던 상품명 체크 해제하고 판매 금액만.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합 설정 이렇게 하면 되느냐? 네, 안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밑에 보세요. 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 체크돼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버리면 앞에서 구했던 해당 부분합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두 번째 부분합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박스 해제하세요. 됐죠?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체크박스 해제하고 확인 버튼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추가되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열너비가 좁으니까 네, D2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해당 D 열너비를 자동적으로 넓혀주면 되겠고 그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조건에 보면 꼭 윤곽 지워라 요구 조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윤곽 지워라 네, 굉장히 쉽습니다.
윤곽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예치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를 선택하세요. 네. 그룹 해제를 선택한 다음에 목록에서 윤곽 지우기 찾았으면 클릭합니다. 그러면 뚝딱 없어졌죠. 네. 해서 네. 3작업 80점 배점인데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정렬 보분함은 쉽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세요.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네. 4작업 그래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100점 배점 차지합니다. 네.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100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까지 작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내 데이터로 차트 작성 1작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따로 데이터 입력 안 합니다. 네. 해당 1작업 시트로 가서요. 보면서 할게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의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꼭 6개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는 데이터가 몇 개냐? 8개입니다. 꼭 2개를 빼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네. 자, 데이터 선택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선택 팁, 네, 규칙 정리해 드리는데 선택하는 데이터에 표머리 걸 반드시 포함시켜라. 선택하는 데이터에 표머리 걸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네, 연속적인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 그 다음에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요 3가지 규칙에 맞춰서 데이터 선택해 볼게요. 먼저는 데이터 그 가로 항목 가지고 파악해 볼게요. 네, 2개 빠지는 거.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상품명이네. 여기 빠지네. 네, 욕창 첫 번째 거 빠지고 경량 알루민 휠체어. 그 다음에 당뇨용 바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가 빠지고 그 나머지는 이 전부 다가 사용이 되어졌죠. 자,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머리걸 반드시 포함시켜 네, 상품부터 같이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속 범위를 하나의 꾸러미에 잡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보면 열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러미의 개수가 총 6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구매자 수니까. 네. 첫 번째 선택은 상품명만 선택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요 데이터 선택하는 거 약간 연습이 필요하세요. 상품명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네. 판매금액과 구매자 수, 판매금액 요거 두 번째 선택하고 그 다음 요 2개가 세 번째 구름이 같은 행단위별 네 번째 구름이 그리고 다섯 번째 구름이 여섯 번째 구름이가 나오겠습니다. 네, 파악한 대로 선택할게요. 자, 상품명 선택하고 네, 오른쪽으로 갈 건데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어떻게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택합시다. 네, 연속 범위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 같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 건너뛰고 요렇게 2개 선택하고 같은 행 단위로 요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 건너뛰고 나머지 4개 꾸름이 이렇게 데이터 요렇게 선택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개 꾸름이 선택 완료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삽입 탭 차트 그룹에 세로 막대형에 있는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저희 ITQ 엑셀 시험의 차트 종류는 고정입니다. 네, 세로 막대형에 있는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게 제대로 되어진 차트입니다. 이렇게 안 나왔으면 삭제하시고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3가지 규칙으로 다시 연습해보세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1, 2까지 충족을 시켰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충족시켰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시 하나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위치는 새 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으로 시트를 바꿔라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현 상태에서요. 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이동이라고 해당 리보 메뉴 끝에 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차트 이동 대화성이 실행되면 차트 넣을 위치는 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고정입니다. 새 시트 선택하세요. 그 다음 차트 1이라는 기본 이름을 바꾸세요. 직접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제4작업 요렇게 차트를 넣을 위치는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 이렇게 바꾼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네, 꼭 새 시트를 하셔야 돼요. 확인 클릭 하게 되면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추가되어지는데
문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고정적으로 해당 출력 형태 하단에 보면 네, 주의라고 해서 시트 순서는 1, 2, 3, 4 순서가 되도록 이렇게 반드시 물어줍니다.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수동으로 제4작업을 끌어서 제3작업 뒤로 옮기면 돼요. 마우스로 제4작업 시트 꾹 끌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옮기면 옮겨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 5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레이아웃 3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탭에 디자인 탭,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네, 차트 레이아웃의 세 번째 거,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레이아웃 3이라고 떠요.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요거죠. 네, 스타일 5 클릭. 뭐 30 몇 번째 이렇게 되면 이 펼치만도 눌러가지고 몇 번째 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문제 요구하는 거, 네, 스타일 5니까 눌러줬어요. 네 번째 요구조건 끝났고 다섯 번째 요구조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요렇게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으로 가서 글꼴의 종류 굴림의 11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네, 글꼴의 종류를 입력란 마우스 번들 꾹 찍은 다음에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네, 굴림의 그리고 크기도 11로 수정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하면 안에 있는 차트 영역의 제목부터 축 다 이 글꼴 적용되어집니다. 네, 다음 채우기 요구가 질감의 분홍방역지를 설정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마우스를요 여기 네 이렇게 올리면 이름값이 떠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어쨌든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2020년 7월달부터 엑셀이 2016 버전으로 바뀐다라고 공지가 떴죠. 정보박사가 이 풀이해드리는 해당 방법은 현재는 2010 버전 기준으로 하는데 7월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6월달에 엉시 접수하시는 분들 7월달에는 바뀌는 2016으로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6월달부터는 기출문제를 2016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차트에 대한 이 서식 대화상자가 2016은 작업창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별도창이 안 떠요. 그 차이가 큽니다. 네. 자, 우선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됐죠? 분홍 박엽지는 질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요. 네,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데 분홍 박엽지는 얘입니다. 파랑 박엽지, 꽃다발, 파피루스 이 넷 중에 하나가 자주 나와요. 네, 마우스를 올려보니 이런 값이 떠요. 여기가 분홍 박엽지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림 채우기 흰색으로 해. 여기가 그림 영역인데 흰색으로 돼 있지만 수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마우스 오렌지 버튼 마지막에 있는 그림 서식 선택해도 되고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네,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끝났고 여섯 번째 네, 토시 하나 틀리고 이해로 나옵니다. 네, 먼저 제목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네, 보장구 및 환자식 이대로 차트 제목 선택한 다음에 내용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이렇게 띄어쓰기 고리에서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구 조건은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는데 차트 제목에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실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 돼 있고 굵게 돼 있어요. 13.2만 문제수 요구하는 20으로 바꾸세요. 네, 2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되겠습니다. 13.2를 20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제목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 메뉴에 차트 제목 서식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테두리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 색을 실선으로 하면 됩니다. 네, 테두리 색 선택 종류 실선 색깔 검정으로 할게요. 네, 검정 이렇게 닫기 하면 여섯 번째 요구조건 끝.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조건이 4개가 네, 세부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네, 단계별로 풀게요. 문제 용의 거의 고정입니다. 계열 2개 중에 하나를 차트 종류 바꿔라 이렇게 물어지는데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을 바꾸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 있네요. 네,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계열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구매자 수, 네, 좀 짙은 앞에 범례 표지를 보니까 짙은 연두색, 판매 금액 옅은 연두색. 마우스로 막대 위에 올렸을 때 이름값이 보이는데 마우스로 올리니까 네, 판매 금액이 지금 보이는 막대입니다. 큰 게요. 네. 작아가 잘 안 보인다. 네, 그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 선택하면 돼요. 네, 이것도 아니다,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팁을 말씀드리면, 네, 차트 계열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안 보이는 계열 선택할 때는 차트 도구에 해당 레이아웃 탭에 현재 선택 영역에서요. 이 레이아웃 탭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현재 영역 선택해서 여기서 목록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계열 구매사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네. 선택되면 마우스를 선택 위에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쿵, 네. 데이터 계열 서식을 다시 차트 종류 버튼만 먼저 바꿔야 되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세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상은 꺾어 전형만 선택하면 기본값이 표시에 있는 꺾어 전형 선택되니까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꺾어 전형 선택하고 확인 클릭. 밑에 이렇게 깔렸어요. 네. 해당 예를요 다시 보조줄 지정해야 되니까 선보다 점 선택하기 쉬우니까 점을 이렇게 꼭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 계열 옵션을 보조축으로 바꾸면 오른쪽에 눈금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네.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주권 끝났어요. 7번. 두 번째 우주권 레이블. 당뇨 환자용 양파, 네,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당뇨 환자용 양파 요소에 보니까 1700명이라고 꺾어 선형 위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요거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네. 레이블 추가하라 처리할게요. 네. 요건 많으니까 얘 선택을 하니까 다른 것도 같이 선택돼 버렸어요. 한 번 더 선택하세요. 그럼 얘만 선택됐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 확인 메뉴에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1700명이 추가됐는데 위치가 오른쪽인데 위쪽으로 로그를 하니까 추가되어진 1700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 확인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선택, 레이블의 위치 위쪽으로 선택하고 닫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7번의 두 번째까지 끝났고 세 번째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네. 눈검선 선스타일 파선으로 해 고정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네. 얘 수평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평선 세력값칙 주눈검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세력값칙 주눈검선이 뜨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확인 메뉴에 눈검선 서식을 선택합니다. 눈검선 서식 대화 상자에 선스타일 탭을 선택하고 선스타일 탭에서 대시 종류요. 대시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번째 파선이라고 있어요. 선택 닫기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네 출근 출력 형태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서 할게요. 출력 형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세로 값축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이폰 5만 4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하이폰 5만 4만 간격 5만 단위 수용사항이 없어요. 없으면 안 바꿔주면 되고, 보조 세력 값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세력 값축은 0명, 네, 1800명 하나만 수정사항 요구되네요. 간격 네, 300단위인데 저희는 200단위니까 하나만 수정이 필요하구나. 네. 자, 보조 세력 값축에다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쿵, 바로 확인 메뉴의 마지막에 있는 축서식을 선택합니다. 네. 축서식에서 주단위만 바꾸면 되겠어요. 주단위 자동을 고정으로 바꾸세요. 고정으로 바꾸고 200.0을 300이라고 300으로 이렇게 수정해주고 닫기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간단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은 법내명 변경 출력 형태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내명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나가 두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네, 판매 금액 단위 원 요것만 출력 형태처럼 한 줄로 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법내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 확인 메뉴에서 네, 법내 서식이 아니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네, 데이터 선택 선택하세요. 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 실행되면 법내 항목 계열에서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법내 항목 계열 선택하고 네, 그 다음에 편집 버튼 클릭 해서 이렇게 계열 편집 창이 뜨면 계열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네, 옆에 보이는 것처럼 판매 금액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네,
한 줄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클릭. 미리 보기에서 보면 제대로 됐네.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확인 클릭. 자, 전체 10개 중에 실제 수정이 필요한 건 9개까지거든요. 네. 나머지는 10번은 나머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맞게. 자, 9번 마지막 요구 조건 도형 삽입하라.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기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삽입 탭에 도형에서요.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 가지고 요 제목을 기준으로 삼는 게 수월하세요. 보니까 구자 너비부터 식 중간까지 그리고 위에서 이만큼 이객간격 네, 위치 및 크기 값 가늠해 가지고 장9 위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너비 값은 식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 가지고 요만큼 네, 됐죠? 네, 놓으세요. 삽입됐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글자 입력하세요. 인기 한 칸 띄고 상품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자, 문제에서 5번째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에서 해당 글꼴이 주어져 있었어요. 네. 차트 영역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방금 추가시킨 것도 차트 영역에 삽입됐으니까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 가지고 네, 갖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수정사항은 글꼴 탭에 채우기 색깔 깡통 네. 흰 색깔,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배치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됐죠? 마지막으로 요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거는 요 노란색 마름모 조절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네, 이렇게 문제 출력 형태처럼 맞춰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해당 그래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100점 차지하고요. 네.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 물어지는 요구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해서 네. 4작업 그래프까지 완성했고요. 네. 실전풀이 하면서 저희가 건너뛰었던 네. 1작업으로 넘어가서요. 네. 1작업 함수 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6문제 순차적으로 풀이할게요. 네. 자, 각각 20점 몇 점 차지합니다. 네. 함수를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ITQ 엑셀에서 물어지는 함수는 자주 나오는 게 한 10개 네. 정도로 추려져요. 회차별로 함수는 요구 함수가 8개 요구되어집니다. 함수 문제는 몇 문제죠? 6문제. 그러면 네, 2문제만 2개 함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일 함수로 무려집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네. 재고 순위를 구하는데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네, if하고 랭크함수 사용해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if 반드시 나오고요. 랭크도 자주 나오는 대표함수입니다. 네. 재고 순위 1번과 2번은 이렇게 세로로 비어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네, 길쭉하게 비어있는 영역이고 나머지는 단일 셀이에요. 하나짜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문제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1번, 2번은 if, rank, choose 뭐 이라는 함수들 자주 나와요. 네. I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식은 equal 입력하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내게 되거든요. 3-4번 정도 반복하시면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어요. if, rank 조합이면 판단은 무조건 if입니다. 그래서 if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네. 대소문자 구분 안 하는데 대문자를 추천드립니다. if 갈려 열고 자, 그 다음에 순위 기준은 재고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내림차순은요 큰 값이 1등이에요. 제일 큰 게 1등이에요. 네. 자, 랭크로 순위를 구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네. if 함수는 조건식 쉼표 참일대 실행문 쉼표 거짓대 실행문이라고 도움말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에 RA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함수 목록이 쫙 떠요. 네, 여기서 랭크를 더블 클릭 하게 되면 RANK 갈로 열기 깜빡깜빡으로 채워집니다. 랭크에 대한 도움말도 떠 있어요. 값, 쉼표, 레퍼런스, 쉼표, 오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순위를 구할 대상 값은 같은 행에 있는 재고량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G5라고 자동 입력됩니다. 네. 그 다음에 쉼표 이제 레퍼런스 참조 범위 입력하는 부분이야. 네. 비교 대상인 재고량 범위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세요. G 5에서부터 G 12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해당 이 함수식을 밑에도 일일이 하나하나 안 할 거예요. 하나하나 안 하고 이 함수식을 자동으로 채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참조 방식이 행단위별 재고량이 입력된 셀은 요대로 두면 되는데 이 비교 대상은 밑으로 채우더라도 범위 영역이 고정이 돼야 돼요. 네. 현재는 상대 참조입니다. 열과 행의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절대 참조로 바꿔야 돼요. 달러가 열과 행에 추가가 되어져서 해당 절대 참조로 바꾸면 얘는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쉽게 바꾸는 방법. F4번 기능키를 한번 누르세요. F4번 기능키를 한번 딱 누르면 뚝딱 바뀔 건데 저는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축키가 그 F4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제가 한 겁니다. F4 딱 누르면 딱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추가되어지게끔 해! 라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참조로 바꿔! 그 다음에 쉼표 오름차순 내림차순 문제에서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죠. 더블클릭 갈로 닫아주면 밑에 도움말이 뭐가 돼 있어? 랭크가 돼 있죠. 갈로 닫아주면 랭크가 딱 없어지면서 랭크 함수식 완성했어. if 함수로 바뀌었죠. 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순위가 구해질 건데 이 순위가 1에서 3까지는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여서 표시를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이 결과값이 1, 2, 3인 경우를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1, 2, 3인 경우는 3이하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의가 3이하야 작거나 같다 3. 그러면 실행문은 해당 동의 뒤에 위자를 추가적으로 표시를 시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의를 구하는 랭크 함수 범위 있죠. 요 랭크 여기까지죠. 아래 랭크 갈록구름이를 블록 잡은 다음에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3이 이하인 경우에는 동의 뒤에다가 위자를 추가로 표시해 AND 연산을 사용해 이렇게 됐으니까 AND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3위가 아닌 경우는 빈 공백으로 해. 나머지는 쉼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3위 이하가 아니면 빈 공백은 상따옴표 묶음 갈로 닫기 해주면 함수식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엔터키를 딱 누르면 빈 공백이 나오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해당 1, 2, 3위가 아닌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당 셀 선택 요 자동 체험 핸들을 밑으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H12까지 I12까지 됐죠? 1, 2, 3위 표시됐죠?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없이 채우자. 그래야지 요 해당 간격이 진하게 표시가 안 되어집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1번 함수의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너무 기니까 밑으로 약간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if 랭크의 조합인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해당 랭크는 비교 대상의 범위가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 이 문제용 자주 나와요. 해당 동의가 뭐 3등 이하인 경우에는 1등, 2등, 3등은 해당 동의가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공백으로 하라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풀이 완성 안 되신 분은 멈춰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다음 2번으로 다시 플레이해서 보세요. 함수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함수 2번입니다. 비고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표를 반복 표시되도록 리피트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안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간혹 나와요. 간혹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올까? 제5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고 REP 하면 함수는 주어져 있으니까 해당 함수를 입력을 하면 도움말이 뜨니까 여기서 REPT 더블클릭 도움말이 이렇게 또 떠요. 함수에 대한 안내가 텍스트 쉼표 그 다음에 반복 횟수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텍스트 주의사항입니다. 텍스트는 이 별표라는 부분이 문자로 인지가 되려면
반드시 상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별표 기호는 한글 자음과 한자 기조함. 한글 자음 중에 도형처럼 생긴 자음요. 기역부터 기역 사이 중에 도형처럼 생긴 거 미음이 있습니다. 네.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를 딱 누르면 도형을 입력할 수 있는 목록이 떠요. 거기 선택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네. 주의사항은 반드시 상따옴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글 미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따옴표하고 미음 입력하면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한자키를 눌러라. 네. 그러면 네. 밑에 목록이 뜨는데 이 목록에서 별표를 선택을 마우스로 꼭 하면 바뀌어요. 됐죠? 갈로 닫아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쉼표. 문제에서 횟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매자 수 나누기 300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구매자 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으세요. 같은 행에 있는 구매자 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으세요. 이 5가 입력되어졌고 나누기는 엑셀에서 나누기 기호는 슬러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슬러시를 입력하세요. 네. 슬러시 그 다음에 300 갈로 닫기 요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네.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이꼴 rept 갈로 상따옴표 별표 상따옴표 닫고 네 해볼게요. 엔터키 별표 3개 찍혔네요. 네. 해당 셀 선택 자동차 맨들 밑으로 드래그 별표 5개짜리도 제일 많네요. 펼치 버튼 서식없이 채워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2번입니다. 네. 2번 함수식 이꼴 rept 상따옴표 별표 상따옴표 닫고 쉼표 25/300 갈로 닫기.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 구하라. 여기 네. 함수는 sumif하고 countif로 네.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끝에 if를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네. 이 케이스는요. 이꼴 입력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sumif부터 먼저 구할게요. sumif 더블 클릭 sumif 조건 범위 쉼표 기준 쉼표 합을 구할 범위영역이라고 도움말 떠요. 네.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보면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카테고리의 종류가 복지용구와 보장구와 환자식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D5부터 D12까지를 블록 지정하고요.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그 다음에 쉼표. 그러면 도움말이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기준 입력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져요. 네. 기준은 뭔데요? 기준은 환자식이어야 돼요. 상따옴표 환자식 상따옴표 닫게 해도 되고 환자식이 입력된 셀을 그냥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D7을 선택해도 되고 D12를 11, 12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요게 더 빨라요. 네. 환자식 입력된 셀 선택 그 다음 쉼표 합을 구할 범위 영역 네. 판매 금액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판매 금액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F5에서부터 F12까지 네. 이렇게 해서 갈로 닫기 하게 되면 환자식인 판매 금액의 합이 구해지는데 여기에서 네. 환자식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는 슬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 그리고 이 조건과 기준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건하고 기준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좀 더 빠르겠죠. 네. 갈로 닫기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카테고리가 환자식인 해당 네. 판매 금액의 평균이 구해질 겁니다. 엔터키 이렇게 구했어요. 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고요. 네.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없죠. 추가적으로 뭐 어떤 자릿수 설정하라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3번까지 끝났고 3번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sumif와 countif 조합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4번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해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를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Dsum.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네. 쉬워요. 이퀄 그냥 Dsum. 네, 입력하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쉼표 필드 쉼표 크라이테리아라고 함수 인수 도움말 떠요. 네. 데이터베이스 저희 시험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범위 영역이 고정입니다. B4에서부터요. B4에서부터 H12를 선택하면 모든 문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나왔을 때 다 커버돼요. 고정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에서부터 네,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 쉼표 필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필드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합을 구할 대상이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 구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에 있는 게 합계 구할 대상이죠. 구매자 수가 네, 합을 구할 대상입니다. 세 가지 필드 지정 방식인데 제일 쉬운 거요. 구매자 수라고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구매자 수라고 입력된 셀인 E4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다른 방법은 상따옴표 묶음을 해서 구매자 수 이렇게 적는 방법과 요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이야 네. 하나 둘 셋 넷 4라고 입력해도 되고. 자, 제일 쉬운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2, 4 마우스로 꼭 선택하시고 쉼표 기준은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뭔데요? 네. 복지용구인 거 보세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이렇게 딱 선택할 수 있게끔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네. 조건 데이터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해라고 저희 문제는 딱 고정입니다. 해서 네, 완성이 됐어요. 가로 닫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지용구가 네, 두 개다 그죠? 네, 복지용구인 구매자 수 네, 989와 1480 이 두 개에 대한 합이 뚝딱 2469라고 구해졌어요. 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하면 꼭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쉼표, 필드, 쉼표, 조건 범위는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해 라고 별도로 딱 이렇게 문제가 고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구하라. 네. 5번 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로 4개 함수 중에 하나가 꼭 나와요. 네.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렇게 넷 중에 하나가 점수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쉬운 문제 내용입니다. 네. 자, 맥스는 범위 영역 내에 제일 작은 값 구해, 맥스는 제일 큰 값 구해, 미는 제일 작은 값 구해, 라지는 범위 영역 쉼표 몇 번째 큰 값 구해, 스몰은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작은 값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라지 함수니까 이꼴 입력하고 라지 LA 하면 초차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네.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고 도움말이 떠요. 범위 영역 쉼표 몇 번째. 문제에서요. 네. 구매자 수라고 직접 입력해도 돼요. 정의된 이름이 구매자 수 이렇게 쉼표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그다음 몇 번째요? 두 번째 2 가로 닫기. 이 끝이에요. 너무 쉽죠? 네. 자, 점수 주는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네. 라지 함수 사용하는 5번까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문제는 고정입니다. V6번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네. V6번 문제 6번 풀이하겠습니다. 네. J14셀 대상으로요. 구매자 수를 구하는데 H14셀을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V6 함수 구해 이렇게 돼 있죠. 고정입니다. J14셀에 이꼴하고 VL이라고 직접 입력하면 추천 함수가 딱 하나밖에 안 떠요. V6업만. V6업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움말 네. 해당 V6업 함수가 실제적으로는 제일 저희 RTQ 엑셀에서 어려운 함수인데 반드시 나오니까 6번으로 고정적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5번 연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꺼화 되어서 네, 어떤 문제용이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자, 풀이 방법 익히겠습니다. 네, 참조 대상 값은 H14셀 고정입니다. H14셀에 입력된 값을 참조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H14 선택하고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뭐예요? 현재 욕창 예방 매트릭스 찾으세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C5셀에 입력되어 있네. 네. C5부터 시작하고요.
끝셀은 고정적으로 H12 하면 돼요. H12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찾고자 하는 값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서 거기서 시작 셀로 하고 끝셀은 H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쉼표 그 다음에 해당이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이 범위 영역 내에서요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값을 찾을 거예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얘만이 아니라 요렇게 참조하는 요 녹색 범위 영역 내에 해당 행 단위를 딱 뽑아와요. 뽑아와서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이야? 네, 문제서 구매자 수를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구매자 수가 몇 번째 있어요. 요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내에 상품명이 첫 번째, 카테고리가 두 번째, 구매자 수는 세 번째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얘 숫자 값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3이라고. 1, 2, 3. 네, 세 번째 열이야. 쉼표 마지막 방식은 고정이에요.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엔터키를 딱 눌러볼게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의 구매자 수는 989 나왔죠. 네. 펼쳐 번드 눌러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걸로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문제에서 초기 뭐가 선택되어 있었냐? 욕창 예방 매트릭스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번 고정적으로 보이루건 문제 나오는데 네, 6번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함수 문제는 문항당 20점 차지합니다. 네. IT객세 500점 만점입니다. 네. A등급 받으시려면 400점 이상 득점하시면 돼요. 등급제로 되어 있죠. 네. 마이너스 100점까지는 가용 점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맞췄는데요. 함수 몇 문제 이상 맞춰야지 A등급 받나요? 네. 함수 문제 한 문제 이상 다른 거 다 맞다고 가정하면 한 문제만 맞춰도 A등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300점 이상이면 B등급, 200점 이상이면 C등급. 여기까지가 다 합격이에요. ITQ 시험은요, 시험 보실 때 해당 불합격되는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꼭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합격 다 받으실 거예요. 네. 자, 2020년 2월달 진행되어졌던 ITQ 엑셀 A형 풀이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험 보시는 주변 분들한테도 정보박사 채널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